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50에서 59세 퇴직을 앞둔 가구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으로 몇 살까지 버틸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반응이 좋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50에서 59세 가구주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하위 20%에서 상위 20%까지 구분지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50세에서 59세 가구주는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을까요? 국가포털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는 1,343만 원으로 소득 3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에 비해서 27.5%에 지나지 않을 만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위 20%의 소득 1억 4,478만 원에 비하면 무려 10배의 소득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각각의 소득 분위별로 좁혀서 비교할 경우 소득 격차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차이는 약 10배입니다. 하지만 직전 분위 소득과 비교하면 작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분위별 소득 격차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50세에서 59세 가구주들의 순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순자산은 1,024만 원에 불과합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설마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순자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반면에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주의 순자산은 12억 8,519만 원으로 1분위 가구주에 비해 순자산이 무려 126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굳이 떼부자를 비교하지 않아도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란 걸 실감하게 되네요. 다음은 50세에서 59세 가구주 순자산 평균액과 상위 20% 가구주의 순자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세에서 59세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액은 4억 6,667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주의 순자산이 12억 8,519만 원이니까 무려 2.7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이죠. 금액으로 따지면 8억 1,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 지출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날까요? 통계에 따르면 1분위 소비 지출액은 1,670만 원으로 월간 139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주는 매월 343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2.46배의 차이가 발생하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소비 지출 항목을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기타 지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출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순자산이 많을수록 교육비 증가율이 두드러진 걸 알 수 있는데요. 5분위 가구주의 경우 1분위에 비하면 무려 3배 이상, 2분위에서 4분위 기준으로는 1.5배에서 2배가량 교육비 지출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주거비의 경우는 순자산이 작을수록 주거비 비율이 월등한 걸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소비 지출 항목별 우선순위에서는 기타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우선순위를 비교할 때 1분위에서 5분위에 해당하는 순자산 가구주의 소비 지출 1위는 식료품비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분위에서 3분위의 소비 지출 2위는 주거비, 3위는 교통비 순위입니다. 반면에 순자산이 많았던 4분위와 5분위 소비 지출 2순위는 교육비, 3순위가 주거비로 1분위에서 3분위 가구주와는 다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부채 비중입니다. 먼저 50세에서 59세 가구주 순자산 4억 6천만 원 대비 부채는 1억여 원으로 약 17.8% 수준입니다. 하지만 1분위 부채 비율은 자산 대비 74.6%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채 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 비중이 줄어드는데요. 3분위 가구주는 22%, 5분위 가구주는 13%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국 FP학회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재무비율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은 40% 이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산 대비 주택 부채 비율은 30% 이하를 주문하고 있죠.
이번엔 현금 흐름 차원에서 부채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대비 총 부채 비율은 30% 이하, 소득 대비 소비 부채 비율은 10% 이하, 소득 대비 주택 부채 비율은 20% 이하입니다.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50에서 59세 가구주들은 화면 자료를 참고하셔서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부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번엔 50에서 59세 가구주들의 경상소득 중에서 주요 소득원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분위에서 5분위까지 가장 많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당연코 근로소득입니다. 경상소득의 60에서 6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산이 많은 5분위 가구주는 상대적으로 재산소득 비중이 높았습니다. 무려 13.2%였으니까요. 반면에 1분위 가구주는 공적 이전소득이 20.3%, 사적 이전소득도 4.4%로 국가나 혈연에 의존하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세에서 59세 가구주들의 경제활동 인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인구는 858만 8천 명입니다. 그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79.5%에 해당하는 68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176만 명으로 20.5%죠. 그러니까 50에서 59세 가구주 10명 중에서 8명은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퇴직 전 50에서 59세 가구주의 경제 환경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50에서 59세 가구주의 소득의 경우 1분위 1,343만 원, 5분위는 1억 4,478만 원으로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전 부위와 비교해보면 소득의 차이는 1.5배에서 2배가량으로 소득 분위가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소득 격차는 2배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자산의 차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분위 순자산은 1,024만 원으로 5분위 순자산 12억 8,500여만 원으로 약 126배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5분위 소비 지출액으로 1분위 1,670만 원, 5분위 4,114만 원으로 약 2.5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지출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 5분위까지 지출 항목 1순위는 식료품 비용으로 동일하지만 2순위와 3순위는 달랐습니다. 먼저 1에서 3분위 가구주의 지출 항목 2순위는 주거비죠. 그리고 3순위가 교통비입니다. 반면에 순자산이 많은 4분위와 5분위 가구주의 지출 항목 2순위는 교육비, 3순위가 주거비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비율입니다. 순자산이 낮을수록 부채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고 순자산이 많을수록 부채 비율은 낮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소득원의 차이죠. 1분위에서 5분위 모두 1순위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하지만 그 외 소득 중 확실히 구분된 특징이 있었는데요. 소득이 작은 1분위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반면에 소득이 많은 5분위의 경우는 재산소득 비중이 13.2%로 흔히 하는 말로 자산으로 돈을 버는 쏠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에서 59세 가구주의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것인데요. 총 인구 858만 명 중에서 경제활동 참여자는 79.5%, 비경제는 20.5%로 50에서 59세 가구주 10명 중에 8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영상은 정보 전달 차원에서 제 생각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50에서 59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동연령대 가구주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이 은퇴를 준비하는 50세에서 59세 가구주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